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쟁력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수출 초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수출 100만 불 기업 3,000개를 육성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자율공장 도입 확산을 위해 핵심 역량 확보에 나섭니다. 2030년까지 업종별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을 구축해 민관과 공유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지금의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2차 전지와 자동차 업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2차 전지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 7천억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쓴 2차 전지에 대한 제재를 2년간 유예해줘 이를 대체할 공급망을 찾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데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82.9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전망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수도권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른 90.6을, 비수도권은 8.9포인트 오른 81.3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전월 대비 7.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네,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바로 이 반도체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봄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에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56.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증시에서도 5월 반도체 랠리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작년 정말 힘들었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또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우리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지원 방안 등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형수 대표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 지금 빠르게 반등, 이제 반등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1분기 수출 기업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깜짝 실적 나왔고요. 2분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2분기의 반도체 업황도 좋을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상승을 하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하락을 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2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2분기에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만 불안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수출이 예. 증가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산은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예전에는 생산을 100% 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네. 상황인데 지금은 생산을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업체들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로 해서 계속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상첨화라고 하면 수요도 많고 수요 때문에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면 베스트이기는 한데 지금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좀 올린 그런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면 이형수 대표님 2분기, 그럼 3분기까지도 업황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업황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 업황 사이클하고 주가 사이클은 다르거든요. 빠르죠. 6개월 빠르죠. 예. 거의 9개월 정도 빠르다고 9개월? 보시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작년에 4분기부터 업황은 반등했는데 주가는 작년 초부터 달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9개월 정도, 빠르면 1년 정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담이긴 하지만 올 여름 정도가 거의 또 네. 고점이 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과거 이제 사례로 사이클을 보면, 보면, 네. 사이클로 보면 올 여름 정도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특이한 게 AI라는 신수요가 중첩이 됐죠. 있으니까, 예. 그 변수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장우진 팀장도 같은 질문입니다. 정말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의 견인차입니다. 이 좋은 이유들, 반도체 가격도 올라서 업황 얘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연히 수출이라고 한다면 가격과 네. 수량이 중요한 건데 예. 일단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대비해서 40% 정도가 올랐고 예. 낸드 같은 경우에도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메모리의 증가율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매출. 이게 매출이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과 더불어서 판매량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수요도 붙었다. 네, 수요도 예. 같이 붙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건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세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예. HBM이 여전히 견조하게 잘 판매가 되고 네.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서버용 반도체랑 SSD 쪽에서 예. 그러니까 HBM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가 잘 팔리다 보니까 이걸 추론 쪽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스토리지가 확대돼야 되거든요. 네. 이 스토리지 쪽으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요게 이제 SSD와 낸드 쪽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예.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MCP 쪽인데 멀티 패키지라고 해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든 모듈 같은 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결국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MCP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가 증가했어요. 그래요. 네, 예.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다시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 이 증가 영향도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좋아졌고 예. 중국에 지금 보면 가전 하향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신제품으로 바꾸면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 여부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수요가 더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럼 현재 반도체 수요의 핵심 여러 국가 중에서 역시 중국 수요가 크다 이 말은 좀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판매에서는 중국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예. 네, 가장 25% 이상 되다 보니까 예. 중국에서
모바일 기기 판매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좀 좋은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앞서 잠깐 우리 장호진 팀장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HBM에서 SSD로 또 SSD에서 MCP죠. 네. MCP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제 그 시발점 시작은 역시 HBM이고 HBM은 결국 AI 혁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을 독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한다 하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결과물은 안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HBM은 또 HBM3 익스텐션 그 다음 단계 다음 게 더 위로 쌓고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끼리 경쟁하는 건 좋기도 하는데 이 HBM 시장과 우리 두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동안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HBM3라는 제품을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AI 가속기 쪽의 생산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동안에 AI 가속기의 병목이 됐던 거는 TSMC 파운드리가 문제였습니다. 예. TSMC가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하고 HBM 아파트를 예. 주상 복합 구조로 만드는 2.5D 패키징이라고 하죠. 예. 그게 코어스라는 건데 그게 병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엔비디아가 많이 만들어줘 그러는데 TSMC가 코어스 캐파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H100 같은 칩을 주문하면 40주나 52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난 2월, 3월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TSMC가 캐파를 증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부 물량을 인텔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원화하면서 이쪽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파운드리가 공급 부족의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HBM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혼자 예. 이걸 다 담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올해 HBM 수요 증가가 예. 거의 2배가 넘고요. 예. 그리고 공급 캐파 증설이 한 3배가 되거든요. 네. 근데 3배를 증설한다고 해서 물량이 3배가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수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네, 지금 수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 네. 70%가 안 돼요. 예.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이제 들어오니까 예. 수율이 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3배 증설을 하고요. HBM을.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로 2배 증설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토탈 내년 말까지 6배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막 많아져야 되는데 예. 공급이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워져요. HBM을 쌓는 게 예.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에는 8단인데다가 이게 12단으로 되면 수율이 더 떨어져요. 예. 네. 그리고 그 어떤 반도체 자체 선폭, 회로 같은 예. 것들도 훨씬 더 뒤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AI 가속기 업체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가서 빨리빨리 투자해줘. 그리고 차세대 제품 빨리 줘. 대신에 우리가 더 비싸게 사줄게. 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HBM3, 2에서 삼성전자가 12단짜리는 자신 있다. 2라운드는 뭐 우리가 이제 가져갈 거다. 뭐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출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 공급의 병목 현상은 풀리는 거 아닌가요? 약간 작년에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예. 9월에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겠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납품 아직까지 안 됐죠. 안 됐죠? 예. 네. 벌써 지금 9월 약속한 것보다 지금 6개월이 예. 지났는데 아직까지 양산 납품은 없고요. 그냥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좋은 샘플 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게 연구개발로 만들어 보는 거하고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일단 나오는 거 보고 네. 지켜보고 보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범용,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잘하는 건 알겠다.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건 알겠는데 HBM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조심스러운 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HBM 시장도 저희가 잠깐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판에 얼마나 빨리 이제 실적을 갖고 뛰어드느냐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고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우진 이사께는 이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장비 이야기, 대중국 수출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꽤 많이 수출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네. 또 미국의 제재 뭐 이런 것도 나오면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우려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 2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 데이터를 보면 국내에 반도체 장비를 수입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이게 작년 5월 대비해서 3배가 증가했습니다. 오, 예. 네. 이게 반도체 장비 수출이 그렇게 증가했는데 예. 일본의 장비 수출이 이제 중국 쪽으로 많거든요. 근데 예. 일본이 2.5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의 어떤 수입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많다라는 많다. 건데 이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시 공장이 우시. 디램 캐파의 네. 40%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낸드 플래시의 37%가 시안팹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SK 하이닉스의 낸드팹 같은 경우 솔리다임이 중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공장들에 대해서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미국산 장비 공급을 별도의 허가 없이 맞아요. 승인하게 주겠다 예, 이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팹에 대한 증설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수요들이 들어가면서 룻대다 하고. 네. 아.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본격적으로 장비들이 들어간 게 예. 나타난 거다.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압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장비를 빨리 사들이자라는 네. 수요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덜한 부분이 이제 레거시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강하게 한 걸 보면 2022년 10월에 16나노, 14나노 단의 이제 로직 반도체 이하의, 그다음에 128단 이상의 반도체 낸드 플래시, 네. 그다음에 18나노 이하의 디램, 요급 이상은 이제 공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라서 네. 레거시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 반도체 장비 쪽은 중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네. 레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레거시도 아직 보면 시장의 수요가 75%가 있고 예. 특히나 국방을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의 국산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비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또 범용까지 막으면 어떡하지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막 더 많이 사들이고 그런 건 없습니까? 범용까지는 막을 수도 없고. 없고 막을 리도 없다고 보는 게 이게 범용을 막았다가 네. 가격이 탁 치고 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니까.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중국이 이렇게 범용 쪽에 레거시 반도 쪽에서 많이 수입을 늘리면서 우리는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우리의 이 소재 장비 업체에서는 또 훈풍도 불어오고 이런 포인트인데 이영수 대표 만에 하나 이제 미국이 더 중국을 죽이게 하고 미국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중국을 막아주면 우리가 반사 이익 누리나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고쳐 방정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사실 뭐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이제 기술 추격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당장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피해를 보는 것도 명확한 예. 거고 네.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드 캐리하고 있는 거는 결국 AI 쪽이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미국 수출 증가율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 반도체를 사는 대상이 결국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 계속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감하는 그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전히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파는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뭐 PC 쪽이나 예. 스마트폰이나 예. 그리고 일반 서버 쪽은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런 쪽의 수요들은 굉장히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가미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당장은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작년에 수요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는 올해는 수요가 그래도 아무리 이연대 수요가 있다고 해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엊그제인가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약간 착시 효과도 있고 디램, 랜드 아직까지 확고하게 반등하는 거 봐야 된다. 그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일단은 AI 쪽은 확고하게 수요가 확고한데, 좋습니다. 네. 수요가 좋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AI 쪽의 수요가 좋아지면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일반 서버나 스마트폰이나 PC 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네. 작년에도 사실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그걸 기대했는데 결국 올해도 AI만 좋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쪽이 많이 안 회복되고 살아난다. 맞습니다. 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사이클 보면 우리 2016년, 17년 슈퍼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 공급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빅테크한테 당한 게 그때 미국 빅테크들이 와서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못 하고 있어 투자 많이 해줘 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삼성전자 그래서 그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를 거의 50조씩 했잖아요. 네네. 몇 년 동안. 그래놓고 안 사갔죠. 음. 오더컷이라고 하죠. 네네. 오더컷. 네, 100을 주문해놓고 네. 실제로 사가는 건 70만 사가니까 30에
재고가 계속 재고가 쌓이고. 남고 이게 네.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HBM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막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이게 뭔가 물량에 대한 개런티가 되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미국 빅테크한테 견제구를 날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HBM이 1년 공급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조건 물량하고 가격대로 사가야 됩니다. 그거를 더 늘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원진 이사도 이 미중 반도체 전쟁 계속해서 좀 궁금합니다. 중국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중국이 못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 하고 정말 고사시킬 수 있나? 미국이 반도체 규제로 중국을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들어요. 이 패권 전쟁이요. 어떻게 될까요, 형반은? 일단 고사시킬 수는 없겠죠. 네. 네, 중국 내수가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일단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전 정권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소부장에서. 네, 소부장.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3대 소재를 수출 규제했었고, 예.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었었고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를 보면 우리가 밸류 체인을 빨리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국산화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빠르게 미국의 압박이 있으니까 빠르게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예. 뭐 수입 물론 이제 수입하면서 기술을 들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버텨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보면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인 거잖아요. 현재 보면 네. 미국의 창이랑 방패인데 이 창에서 약간 균열이 있어요. 미국의 창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예,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중국이 미국의 인텔과 AMD 칩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4월에 팩겔싱어 CEO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예. 중국이 워낙 중요한 시장이니까 네. 중국의 판매량이 한 27% 정도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어쨌든 수익을 올려야 돼요. 예. 근데 미국 정부와 이게 이해관계가 약간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긋나네요. 그렇죠. 예. 어긋나죠. 그러니까 예.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약간 사양을 낮춰서 그러니까 미국이 견제한다 그러면 예. 미국의 규제하는 것보다 약간 낮춰서 편법으로 약간 예. 편법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창이 약간 녹슬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빼먹을 거는 최대한 빼먹으면서 예. 견제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키운다 그러면 예. 이게 좀 성장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압박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스탠다드에서 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을. 네, 예. 스탠다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표준 기술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수출해서 판매하기는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간 갈라파고스화돼서 중국 내부에서는 쓸 수 있지만 네. 그 아. 수출 자체가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아마 점점 미국이 압박해가지 않을까.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너지는 건 아닌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또 그런 거를 대비하겠죠. 자기네가 그렇죠. 갈라파고스가 될까봐. AI 칩도 이렇게 저렇게 다 지금 중국에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죠. 예? 중국도 엔비디아 것도 칩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수 대표, 중요한 건 미국이 우리도 참전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압박에 동참해라. 우리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는 아직 그렇게 왜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미국 질서가 이제 새로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일단 중국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예. 경제 구조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예.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면 그 사이에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피해 규모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정부가 굳이 나서서 이렇게 앞장설 필요는 없는 거죠. 총대 맬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이다. 네네 맞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첨단 쪽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압박하다가 오히려 중국이 뒤에서 막 힘이 커지면은 메모리는 중국이 가져가면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이건 좀 너무 우리 실력을 좀 비하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장원진 씨?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을? 일단 이건 정치적인 걸 먼저 보긴 해야 되는데 네네.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가 대선?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재선을 하느냐 이 예. 여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건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을 예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동맹국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나라도 살려주려고 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대상으로 수출도 하고 예.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서 긍정적인데 우리 메모리 잘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이거든요. 예. 동맹국도 배제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첨단 반도체 쪽을 진짜 미국으로 다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뭐 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 쫓아오는 거는 이게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BM이 이제 기존과 다른 거는 뭐냐면 주문형 반도체처럼 된 거거든요. 네네. 에이직처럼 된 네. 건데 이거는 이제 범용 반도체랑 다르기 때문에 이 맞는다고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확보돼야지 네네. 판매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고도화하고 아. 이제 고객들을 차분하게 아예 파운드리처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 아직 못 따라가잖아요. 예. 이건 규제도 없는데 못 따라가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게 HBM이나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발달해서 아예 고도화시켜서 간다 그러면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북을 까보면, 그러니까 예. 재무제표를 까보면 예. 인건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비용에서 한 10%가 좀 넘는 수준. 그러니까 네. 감가상각비랑 원재료비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 네. 아. 그러면 결국 수율 싸움이 될 예. 거거든요. 투자와 수율 싸움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수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죠. 그러면 중국의 범용 반도체가 들어갔을 때 치킨 게임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가 무조건 잡힌다라고 네. 보긴 또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건 현재 반도체 호황은 시작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수출,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그 다른 나라도 놓치지 않겠죠. 미국, 일본, 중국 경쟁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만큼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용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장들, 또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략 분명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 부분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수 대표, 원래 산업에는 정부가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예, 정부는 선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은 좀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보조금 주고 미국은 IRA 법도 만들고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허용이 되나요, 반도체는? 이게 AI라는 변수가 게임의 룰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난 어떤 두 번의 혁명을 겪었어요. 대부분 네.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 혁명.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을 겪었는데요. 스마트폰. 예. 네, 그때는 사실 주체가 기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B2C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 어떤 예. 연결해서 매끄럽게 해주면 심판. 되는 거죠. 예. 근데 AI는 정부가 지원자가 아니라요, 플레이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AI라는 건요, 이게 국방 무기 기술하고도 직결되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AI 드론이 러시아산 무인 로봇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병사들을 살해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AI나 로봇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어. 네. 그 아마 누군가는 그 빅데이터를 열심히 모으고 있을 거고요. 또 예. 네, 그러니까 AI는 이게 뭔가 이 국가 경쟁력과 국방 기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반도체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당연하게 돼버린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죠. 예.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공시를 냈어요. 원래 당초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170억 달러였는데 네. 4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9조 원의 이제 현금을 받았죠. 네, 예. 발표를 했는데 예. 근데 사실 그 400억 달러는 우리나라에 투자돼서 우리 경제 성장을 발전시키고 우리한테 고용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땡겨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미국 정부 수준은 아니겠지만 빨리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제 혜택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예. 뭐 자금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사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이슈인데요. 일단 인프라입니다. 예.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다고 예, 하는데요. 그거, 예. 네. 예. 여기 그러면 반도체는 일단 물을 많이 쓰죠. 예. 네, 물을 많이 쓰는데 용수 문제하고 전기 문제. 예.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리고 전기를 글로벌 트렌드가 ESG, RE100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됩니다, 네, 진짜.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100%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예.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인력이 문제죠. 예. 물론 이제 뭐 요즘에 반도체 학과 많이 설립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인력은 지금 제조 인력이 아니에요. 연구개발 인력이죠. 예. 그래서 기초과학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이공계 쪽에서 기초과학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방금 이영수 대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 이게 부지하고 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은 아리백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선가 신재생을 땡겨와야 되는데 주변에 없다. 맞습니다. 물도 없다. 그러면- 인재도 없죠. 예, 네. 인재도 없다. 네, 그 약간 심각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예. 예. 네, 어렵지만 예.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우진 이사하고는 이 법과 K-칩스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그냥 허용되는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냥 이제 반도체는 정부나 법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예. 이 러시아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국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바뀌면서 예. 이런 보조금 지원을 그러니까 이 보호 무역주의로 가면서 예. 자국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음.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아이러니한 게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로 가자 그러고 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네.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육성한 정책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칩스법 같은 것들이 이제 일몰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정부는 이걸 3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세제 혜택에 불과해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그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액 공제가 25%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이 30%고 예. 이걸 50%까지 최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세액 공제를 추가로 20%를 또 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K-칩스법이 세제 혜택만 15%입니다. 이걸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이제 일본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약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이 감가상각비를 줄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는 거잖아요. 예. 그 효과를 봤을 때 이제 미국과 일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인당 25만 원 지급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국민들한테. 네, 이게 13조 원인데 예. 아까 삼성전자에 지급했던 미국의 보조금이 9조 원이거든요. 9조 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개인한테 쓴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 소비해버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돌아오는데 기업으로 가면 예. 기업 경제 자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차라리 보조금을 쓰는 것들을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K-칩스법이 근데 이제 일몰 법안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죠. 그렇죠. 네, 예. 3년 연장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는데 예.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국회 동의가 예.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정부가 이렇게 어떤 산업, 기업을 도와주는 법을 만든다든가 보조금 지원한다든가 하면 우리네 국내 여론도 안 되지만 세계에서도 뭐 반동점 뭐 이런 걸로 막았는데 지금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영수 대표는 이거 어떻게 줄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산업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AI 혁명의 특징은요. 예.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뭐 이게 사실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인데요. 예. 이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 네, 이제는 조만간 이제 동영상 기반의 생성형 AI가 오면 이게 결국 산업이나 이런 각각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예. 위해서 지금은 AI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반도체거든요. 네. AI 가속기, 네.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그게 중요한 건데 결국 흐름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왔습니다. HBM이라는 아이템이 네. 굉장히 이 중요한 아이템으로 부각했고 사실 요즘에는
국가 간 외교 간에서도 이게 사실 기술이 뛰어나면 발언권이 세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 충분히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격차가 필요하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정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야 합의가 이게 뭐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세액공제라든가 법에 대한 또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은 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이 반도체라고 특별히 이뻐하고 어떤 대기업이라고 이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 하고 있네요. 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반도체 산업을 약간 투자 쪽으로 가보는 이야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진 인사,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 $1,000를 넘보고 있고요. 예. 천비디아, 우리나라 하이닉스 20만 원, 뭐 20만 닉스 가냐 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AI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근데 AI가 이제 버블이냐, 뭐 혁명이냐 논리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마 이 주식시장의 이 테마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엘리엇 파동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차트로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심리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1파가 AI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붙는 시장. 상승 1파. 네, 상승 1파. 네. 상승 1파를 기대감이 붙는 시장이었고 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붙는 구간은 또 따로 있을 거다. 근데 그 실적이 붙는 구간에는 지금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플랫폼 업체들 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1파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예. 이게 꺾이는 건 또 폭이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서히 대비해야 될 시기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AI가 네, 네. 좋은데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5% 정도 뭐 무릎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엔비디아에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학 개미 중에서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엔비디아 투자도 많고 국내에 연관된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오 테크닉이라든가 이 소재 부품 장비 쪽도 투자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떨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떨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응 방안을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빠져나와요? 아니면 뭐 지켜봐요? 이런 어떤 뭐 투자 지표 같은 것들이 있다면요. 전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이익에 대한 함수인 건데 예. 거래가 되는 주식은 이익의 성장률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 기대치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냐가 관건인 건데 예.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판매하는 AI 가속기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가속기가 AI 투자가 지금 같은 규모로 계속 이어진다고 예를 들어 가정하면 그것도 예. 쉽지 않지만 예. 그랬을 때 성장률이 빵인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럼 성장률이 이렇게 해서 꺾이는 거잖아요. 예. 이 꺾이는 구간에서 주가가 꺾입니다. 굉장히 많이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야 될 지표는 성장률이 언제 꺾이냐를 봐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시점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예.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좀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이제 이게 언젠가는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쁜 거는 아닌데 더 좋지는 않은 그렇죠. 요 구간이 언젠간 우리에게 오겠죠. 그렇죠. 그게 언제 옵니까? 그걸 알면 되게 주식 투자가 쉬울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HBM이 아까 HBM 네. 병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병목이 해소되는 순간 수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는 또 반대로 어려워져요. 네. 예. 그래서 이때 굉장히 열광할 때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영수 대표도 이제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도 보고 AI 혁명도 맞고 정말 AI 없으면 이제 못 살아 갈 것 같아요. 미국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도 10명 중 4명이 이제 챗 GPT한테 리포트 시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양태들을 보면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돼. 언제 이거 꺾여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2일에 있잖아요. 예, 5월 22일. 네. 네. 그때쯤에서 주가 레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라는 예.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아져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네네 예. 그 발표되기 전에 네. 충분히 조정받았다
놓은 상태라 그러면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오히려 기대감이 계속 높아져 있다가 그 전에 주가가 높아져 있는 레벨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분기 엔비디아 실적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전분기 엔비디아 매출 상장률이 265%였습니다. 매출이요? 매출 네, 상장률이요. 네. 전년 대비해서.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AI 가속기. 예. 예전에 뭐 엔비디아 그러면 다 게임 매출 어때요? 이랬지만 GPU, 요즘에는 다 데이터 센터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지난 분기 실적이 409%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과연 409%의 성장률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죠. 네. 네,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장우진 이사가 이야기한 예. 1파에서의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인프라 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랠리를 해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는 기대감이 그러니까 나도 알고 앵커님도 알고 그 길에 다니는 대학생도 안다 그러면 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네. 기대감의 어떤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 제일 안 좋은 거는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너무 거거든요. 높은 거. 네. 예. 그게 저는 이제 이 허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빨리 회복하는 트리거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테마. 맞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테마로 AI 혁명의 이막은 결국 온 디바이스 AI에서 중요한데 예. 그게 이제 6월에 나옵니다. 애플하고 퀄컴의 입에서 네.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하반기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예. 자연스럽게 투자 트렌드까지 갔는데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하면 지금은 그 AI 가속계 뭐 H100이든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이제 잘 만들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HBM에다가 GPA도 붙여서 칩도 잘 뚝딱뚝딱 만들고 삼성전자도 가세하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힘들었다라는 AI 칩들도 병목 형성 없이 막 공급이 되고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에 막 사들일 사람이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살 사람들은 많이 사놨으니까 또 그만큼의 수요가 붙을까? 이제 이게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예, 않아요? 그렇진 있어요? 않습니다. 계속 예, 써요? 왜냐하면 AI 가속기는 계속 더 필요해요. 계속 필요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사는 입장에서는 무한정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비즈니스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여력.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파운데이션 AI 모델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빅브라더가 될 때까지 게임이 안 끝나요. 끝나니까.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범용 AI, 예. 그러니까 초지능이라고 하는 AGI를 개발할 때까지는 경쟁이 안 끝나요. 아, 근데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멈출 텐데. 네, 멈출 텐데 아직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AI 가속기를 계속해서 넣으면 AI 성능 계속 좋아져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AGI가 되겠죠. 네. 네, 그 전까지는 수요는 좋아져요. 네. 수요는 좋아지는데 이게 이미 그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업황으로 보면 도저히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예. 업황으로 보면. 네. 그런데 항상 주가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 기대치가 과도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이번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장호진 이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요 다음 테마로 좀 갈까요? 아니면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까요? 2막이 또 열릴까요? 2파가? 예? 일단은 인프라 투자 한파였죠?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가 무한정 증가할 수 없거든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보면 인프라 투자주들은 초반에 랠리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가 조정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갈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갈 거고, 이 플랫폼 업체들이 가면서 이 회사들에 필요한 인프라가 또 따로 들어가는 거죠. 뭐 레거시 쪽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여기서 AI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도할 수 있는 건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동영상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 동영상을 생성형 동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소라다. 네, 소라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할 거잖아요. 네. 이 공유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2018년에도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4G가 들어가면서 4G, 5G 들어가면서 이게 동영상 유튜브가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가 급격하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서버 추천을 이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넥스트 사이클에서 반도체의 피크는
우리가 낸드나 디램을 증설해야 돼라는 얘기가 나올 때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5월 22일 날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끌어갈 또 하나의 AI의 핵심 테마들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10일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면서 전방위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했었죠.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분야 개혁과 한미 동맹 강화, 외교적인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의 성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